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5월 31일 토요일 저녁 아침 6시 50분이 지나가고 있는 시각이고요. 어제 코스피의 5월 30일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제 매매 기록을 담은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도 이틀 연속 좀 재미가 없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84%, 코스닥은 마이너스 0.26% 정도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좀 시장이 지루하고 조용했던 시장이었는데 그다지 크게 하락이 나온 종목은 없었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 흐름이 좀 빠지는 분위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6월 초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나서 투자자들이 좀 관망하는 추세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양지수의 국내 거래 대금이 많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국내의 흐름 자체를 좀 지켜보고 있는 흐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래 대금이 돌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나 디커플링 현상이 좀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1.5% 이상, 2%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는 국내 증시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을 때는 보합권 수준이나 마이너스 수준으로 가고 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반등을 하고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약 한 달 이상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대선 이후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내 거래 대금 자체가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이제 커플링 현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우리가 코스피의 전체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에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것들이 제약바이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 마이너스 0.84%까지 하락을 한 데 있어서 반도체가 오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증시의 하락을 좀 이끌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마이너스 0.26%좀 보합하는 수준을 보여줬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최근 코로나로 관련해가지고 다시 코로나 숫자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이 좀 방어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갈렸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종목들은 개별주를 제외하고는 거래 대금이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흐름이 빠지게 되니까 개별주 종목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흐름은 좋지 않았다. 보합권 수준에서 약간 마이너스 수준이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은 많이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상승이 나온 종목들을 조금 따져보신다면 6월 초에 있을 대선 앞두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예측이 되는 건 있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당의 정책주 종목들이 일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개별주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율은 1,400원 밑에서 1,360원대에서 80원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이 제가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갔었을 때 1,420원이 변곡점인 수준에서 1,400원 또 많게는 1,470원까지 갔었다가 1,400원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는 1,400원 밑으로 하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더 좋은 호재가 생긴다면 이제 1,3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환율 자체는 현재 상태에서 좀 불행 중 다행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 의견으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장에서 지치신 분들이 미장으로도 많이 넘어가셨고요. 이제 2025년 미장으로 또 넘어가셨던 분들 작년에 미장에 손을 대셨던 분들은 돈을 또 많이 버셨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25년도 초에 또 접근하셨던 분들이 미장에 투자를 하시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셨다는 걸 경험하셨을 거고 그 당시에 또 환율이 비쌌지 않습니까? 환율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또 반토막 이상 나는 그런 악재가 나왔던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 물론 미국장이 지금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털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다시 국장으로 되돌아오실 수가 있어요. 이제 국장에 또 지치신 분들은 미장으로 가실 수도 있고 이게 양극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만약에 국장이 되돌아오더라도 저는 충고를 한마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실체 없는 정치 테마 제약바이오는 장기간 들고 가지 마라. 단타만 지시는 걸 좀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이 작년 11월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관련된 종목들, 특히 AI에 관련된 종목,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상승이 나왔고 또 하락이 나왔고 지금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섹터별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물려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당시에 테마 대장 종목들이라고 물려져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테마는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바뀌고 있는데 따라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따라가다 보면 원래 종목들은 그대로 놔두고 또 따라가는 테마들을 사게 된다면
대체는 못하고 대처는 하지 못하고 종목들만 계속 늘리는 종목 백화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금 보유량을 최대한 확보를 하시고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을 좀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물량을 강베팅을 해서 또 3% 5% 나왔을 때 짧게 그 물량만 먹고 치고 빠지고를 좀 3에서 5회 정도 반복을 계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마이너스율이 많이 떨어지셨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저 또한 아직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중장기 종목들도 있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3개에서 4개 종목 정도를 들고 있는데요. 좀 하락이 나왔을 때 이평선이라든가 변곡점에 부딪혔을 때는 보유하고 있는 자본, 그 현금 자본을 최대한 투입을 해서 강베팅을 한 다음 짧게 3%에서 5% 정도 먹고 빠지는 그런 부분을 좀 반복하다 보니까 1차 매수, 2차 매수까지 들어갔던 그 마이너스율을 많이 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목을 많이 늘리시기보다는 그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하셔서 추가 매수를 한 다음 추가 매수를 하면 물 타는 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평균 단가가 6만 원이었는데 물을 타게 됐을 때 평균 단가가 5만 원까지 내려왔다. 근데 현재 주가는 뭐 4만 4천 원이다. 그렇게 되면 4만 4천 원에서 5만 원까지 기다리는 것도 나쁘시진 않겠지만 추가 매수 물량을 또 짧게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평균 평균 매수가를 많이 낮추는 게 중요하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트럼프 순환매 트레이드의 빅테크 종목들 그거까지 한번 살펴보신다면, 자, 조선, 방산, AI, 드론, 우주항공, 재건, 반도체, 일론 머스크, 남북 경영까지 저는 9개 섹터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거기다가 또 AI, 3번의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또 소규모 섹터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뭐 조선 방산부터 시작해서 쭉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다 저렇다 할 종목들, 섹터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호재로 한번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시장의 호재는 관세 전쟁 및 트럼프 발언이 계속적으로 적응을 하고 있다. 이게 호재와 악재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트럼프의 어떤 발언 자체가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영감이 또 오늘 이런 말을 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예전에는 흔들렸던 시장이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고 있고, 예전 그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비슷한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게 터졌을 때 초창기에는 그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증시라든가 국내 증시가 뭐 폭동이 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적응이 되다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적응이 되다 보면 뭐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적응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그게 양면성이 지니는 게 악재로 넘어가 본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또 큰 발언이 한번 나오게 되면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의 관세가 50% 정도 좀 유예가 되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틀 전에 미국 증시가 또 상승이 나왔다가 또 그 악재 부분이 또 터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또 오늘 또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호재로 넘어가 보신다면,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이제 6월 초에 있을 저희 대선이 있는데요.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또 자금을 들고 부동산이나 아니면 증시에 투자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역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살펴보신다면 어떤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일 먼저 공략을 하는 게 뭐 서민경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부동산 쪽과 그 다음에 증시 쪽에 많이 그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특히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는 3,000포인트, 코스피 3,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자체를 많이 떨어뜨리면서 아마 그 국가에서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은 반드시 집값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뭐 상승한다기보다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구축권에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회복세로 돌아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 강남권,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범어동 이런 수성구 라인이 있어요.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거의 다 회복된 상태인데, 회복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될 거고요. 또 주요 상권의 신축 아파트 이런 거는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될 거고, 많이 빠졌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예전 가격으로 좀 회복하는 흐름새로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나 부동산은 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장기적인 악재로 가보신다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증시 이런 부분이 상승이 나오게 됐는데 서민 경제는 좋아지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는 버블이 터지고 말죠. 뭐 IMF 시절에도 그랬고 2008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나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증시가 오른다. 이런 거는 버블이 끼고 있다는 또 증거인데, 우리는 뭐 주식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지만 나중에 그 버블이 터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좋지는 않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국가 부도 위기라든가 경제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증시나 부동산이 한 번은 고가를 찍고 망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리라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과 증시는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서민 경제에는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악재로 넘어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악재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경제 위기는 내수 침체와 기업 파산이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데, 내수 침체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1% 미만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죠.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면서 언제 금리가 인하가 되냐,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뭐 5월, 6월 달에 한 차례, 그 다음에 뭐 4분기쯤에 한 차례, 이렇게 두 차례 예상을 했었는데 좀 판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지금 6월 달까지도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 12월에 한 차례 인하를 할 것이라는 걸로 좀 의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나라한테는 불리하게 작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에서 최근에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본 금리를 최대한 인상을 하겠다. 물가는 최고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은 미국 금리가 저렴했을 때 일본 돈을 빌려서 딴 쪽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차익을 노리는 그런 투자 방법이 향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게 주고 빌렸던 돈, 이자가 적었던 돈이 이제 금리가 인상되게 된다면 이자를 비싸게 내놔야 된다는 건데, 갚아야 될 돈과 빌려야 될 돈의 갭차가 줄어들게 되면 이득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렸던 돈을 다시 다 회수를 해가지고 갚아버리는 거죠. 그 돈이 어디에 많이 투자가 돼 있냐 하면은 뭐 대부분이 동남아권이라든가 미국 증시 쪽에도 투자가 많이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부동산이나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돼 있는 돈이 많습니다. 그 엔캐리 자금이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4,600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4,600조 중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되고 있는 부동산이나 증시 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작년 8월달 기억나십니까? 8월 16일인가? 8월 6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서 마이너스 15%까지 간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엔캐리 자금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또 한 번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본 금리가 인상이 되고 미국이 동결이 돼버린다. 그러면 조금 낫겠지만 만약에 인하를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 미국 금리는 내려가고 일본 금리는 올라가게 되면 격차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양면성에 존재를 한다. 이런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국내 거래 대금을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엔캐리 자금 이탈 여부와 미국의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아무래도 좀 잃지 않는 매매에 가까울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보고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의 오른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KT망 동일품질 KT 알뜰폰이라는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통신사를 KT 스카이, KT 스칼라이프 유심을 번호 이동을 하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계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유심만 교체를 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알뜰 통신사, 알뜰 요금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요금이 많이 줄어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KT, SK, LG 이런 3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서 쓰는 알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뜰사는 불필요한 결합 요금을 뺀 알뜰 요금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저 요금 4,400원부터 굉장히 반값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KT망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통화 품질은 동일하다. 가장 최대의 장점이 약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해지를 한다거나 타사로 넘어가도 위약금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타사 전환은 개통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가능하다는 점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 이 유심은 뭐 다이소라든가 아니면 뭐 하이마트 이런 데 가서 개별 구입을 하셔서 자가 개통을 하실 수는 있으나, 그렇게 되면 유심비도 본인이 구입을 해야 되고 별다른 혜택이 없어요. 하지만 이 주렉스 영상을 보고 개통을 하시는 분들은 유심비, 그 다음에 유심을 택배로 보내드리는데 택배비까지 지원을 하고 상품권 2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린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고, 이 상품권 2만원 받는 걸로 위약금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러 대체를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요금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제가 영상을 못 띄워놨습니다. 월 4,400원부터 다양하게 있다는 점, 지금 요금제보다 50% 이상 절감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 그럼 어떻게 가입을 하냐? 제가 요걸 잘못 적어놨는데요. 카톡에 KT 스카이 대구라고 검색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글로 스카이라이프 대구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하신 다음 저한테 1대1 창으로 가입 문의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주렉스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장은 미현물 빅테크 중심으로 전체적인 보합 수준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상승 수준의 그 보합이 아니고 하락 수준의 보합이 나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중에서 뭐 특출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은 팔란티어 6%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팔란티어 종목이 그 AI 관련주인데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주가를 거의 다 회복을 해서 오늘도 6%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좀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보유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본다면 SG, HVM, 파이버프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렇게 4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SG 같은 경우에는 재건 종목이고 HVM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파이버프로는 방산, 우주항공, 양자컴 다 보유하고 있는 종합적인 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마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파이버프로 이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은 전고체 배터리, 원통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2차 전지가 이제 만약 하락의 길을 걷는다면 다음 배터리는 차세대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로 갈 것이다. 이런 영상을 제가 한번 녹화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황화 리튬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주 원료가 되는 회사인데 이게 그 1차적인 테마로 엮여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주가 자체도 지금 변곡점에 있는 부분이고 해서 해봤는데 이 종목도 1차 매수 이후로 2분할 들어가는 종목을 2분할 들어가는 자금을 제가 치고 빠지고 해서 실제로는 마이너스 5%대라고 적어놨지만 지금 2분할 들어가는 추가 매수 물량을 사고 팔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G, HVM, 파이버프로도 지금 1차 매수 가격으로 제가 마이너스 10%대, 5%대, 마이너스 10%대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치고 빠지고 추가 매수 물량을 그렇게 매도 처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들도 거의 보합권 수준이나 지금 수익 수준으로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장기 종목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이 종목 되게 오랜만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카카오 종목입니다. 카카오는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경우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이전 정권에서 많이 묻힌 종목이죠. 카카오를 좀 무너뜨리기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갔었는데 카카오가 정고점을 찍었을 시기를 한번 살펴보신다면 정권 자체가 지금 그 바뀔 수 있는 정당, 민주당 쪽에 아마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현재의 그 변곡점을 뚫고 상승을 한다면 뭐 조정이 나오는 거랑 관계없으나 현재 변곡점을 뚫고 상승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분홍색 선 보이실 건데 그 448일선이라는 선입니다. 2년치의 주가가 움직이는 선인데 2년치의 평균 주가선이 한 번도 뚫지를 못했어요. 언제부터? 2024년 한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 거의 뭐 1년 동안이죠. 1년 동안 이 주가를 상승해가지고 마감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부딪히고 있는 시점에 대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카카오가 만약에 이렇게 뚫고 상승을 해버린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가 여기에 이제 지지선이 되겠죠. 지지를 받고 이렇게 뭐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셔도 마찬가지로 많이 하락 구간에 있죠. 월봉까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월봉도 주가가 많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도 6월 달에 최고 17만 3천원까지 갔었던 주식입니다. 이 종목이 17만 원대까지 가기는 좀 많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주가는 매력적인 주가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100% 정도는 상승이 나오는 거는 일도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뭐 테마가 붙어야 되고 아무래도 이 카카오 종목이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 증권사에서도 이제 레포트가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하는 매수 바람이 불게 될 거고 대형주 종목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대형주 종목 중에서 저는 카카오 종목이 좀 최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호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대형주로 쏠릴 확률이 높은데 최근에 하나나 두산 이런 쪽에 대형주가 많이 쏠렸지 않습니까? 다음 타겟은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 그룹이나 네이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